이런 커피들은 지금 COE 대회, COE에서 이렇게 나라마다 경연대회 하는 컵 오브 엑설런스라는 대회에서 보면 각 국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커피 종으로 매년 이렇게 나와요. 큰 게 맛있나 봐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케냐예요. 케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케냐는 커피가 약간 늦게 들어간 나라거든요. 한 1900년대에 활발하게 커피를 재배하게 됐는데 케냐에는 지금도 여러 커피 재배 연구소가 있어요. 케냐 커피를 유심히 보시면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케냐 커피의 종이 SL28, SL34, 그 다음에 루이루 11 이제 이런 커피들이 있거든요. 앞에 SL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스캇 레버레터리라고 하는 스캇 연구소라는 뜻이에요. 스캇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뭐 SL28 그러면 28번째 커피, 뭐 28번 커피 이런 뜻이죠. SL34 그러면 34번 커피 이런 뜻인데 기본적으로 법원종의 돌연변이 종이고 법원종을 개량한 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SL, SL 붙어 있는 거는 법원종의 계열 커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루이루 11이라는 커피도 루이루 커피 연구소에서 11번째로 뭐 이렇게 개발한 커피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루이루 종은 약간의 로부스타 특징을 섞어서 만들어서 재배를 좀 용이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케냐 커피에 특이한 이름 SL, 뭐 루이루 붙는 것도 결국은 법원종에서 시작된 변이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좀 특이하게 볼 만한 게 원두 커피 중에 일반적인 크기보다 한 2배 정도의 크기를 가진 큰 콩들이 있어요. 코끼리 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법원종의 돌연변입니다. 법원종이 브라질에서 이렇게 마라고지페라고 불리는 커다란 코끼리 콩으로 변이를 하게 돼요. 맛은 되게 괜찮았다고 하는데 저도 먹어보니까 맛이 좋아요. 부드럽고 되게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커피인데 이것도 좀 키우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종들이랑 다시 교배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카투라랑 마라고지페를 교배를 시켜서 마라카투라라는 종을 만들어냈고요. 엘살바도르에서 또다시 법원종의 돌연변이 종인 파카스라는 종이 발견됩니다. 이 파카스도 약간 크기가 큰데 이 파카스와 마라고지페를 교배시켜서 파카마라라는 종을 만들게 돼요. 이런 커피들은 지금 COE 대회, COE에서 이렇게 나라마다 경연대회를 하는 컵 오브 엑설런스라는 대회에서 보면 각 국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커피 종으로 매년 이렇게 나와요. 큰 게 맛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커피 체리가 빨간색으로 익었을 때 수확을 하게 되는데 다 익었는데 노란색인 애들이 있어요. 이 노란색으로 익는 특징을 아마렐로 종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옐로우 버본, 브라질에서 많이 나오죠. 옐로우 버본 그리고 옐로우 카투아이 이런 애들을 브라질 커피에서 종종 보게 되고 그리고 옐로우 말고 오렌지도 하나 있어요. 오렌지 버본이라고 요거는 유독 엘살바도르에서 나오는데 요것들도 다 버본종에서 파생된 변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티피카에서 변이가 일어난 법원종, 그래서 법원종에서 매우 다양한 변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커피들이 이렇게 생산하게 됐다. 인공적으로 교배한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교배된 것도 있고 돌연변이를 통해서 발생한 종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파나마 게이샤 얘기를 좀 해볼게요. 파나마 게이샤의 그 게이샤라는 단어가 그 일본을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게이샤 커피에 뭐 일본이 관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게이샤라고 부르는 계곡의 숲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게이샤라는 이름이. 어떤 분은 게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게이샤라고도 얘기해요. 물론 이제 에티오피아 발음 자체가 우리가 정확하게 영어로 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는 커피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이르가체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지역명을
그대로 옮기기는 쉽지 않아서 이게 게샤였는지 게이샤였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발음으로 불리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커피 나무를 가져다가 케냐나 탄자니아 지역에서 심게 됐어요. 그 커피 나무를 다시 코스타리카로 들고 가서 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파나마로 전달이 되죠. 근데 이제 파나마에서 이게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았는지 커피 경매를 하게 됐는데 이 게이샤 커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출품을 하게 됐는데 출품 심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것은 커피 이상의 커피다, 천상의 맛을 가진 커피다라고 표현을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게이샤라는 이름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스타리카에도 게이샤가 있고, 과테말라에도 게이샤가 있고요. 네, 콜롬비아에도 게이샤가 있고, 당연히 에티오피아에도 게이샤라는 커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나마 게이샤가 유명해지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과테말라 게이샤 커피도 자주 볼 수 있게 됐고요. 에티오피아에서도 게이샤 커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게이샤는 일본이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막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에티오피아의 게이샤라는 지역에서 출발한 커피이기 때문에 게이샤라는 종으로 이름을 붙여서 키우게 됐고, 사실 파나마 게이샤가 유명해지기 전에도 여러 지역에서 이 게이샤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파나마에서 엄청 이 게이샤 때문에 농장들도 많이 유명해졌죠. 에스메랄다 농장이라든가 이런 농장들 엄청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게이샤 커피는 일본과는 상관이 없다. 네, 그냥 게이샤는 지역 이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종이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사실은 뭐 더 구체적인 종들에 대한 얘기는 커피에 관련해서 일을 하신 어떤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만 좀 알아도 원두커피 봉투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커피겠구나 라고 좀 가늠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감히 함부로 종마다 맛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종이라고 해도 자라는 나라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지역마다 이 토양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맛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 꼭 부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드셔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네. 이 집, 그리고 커피 자체가 나중에 제가 로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생두가 같다고 해서 또 같은 맛이 나지 않아요. 로스팅 하시는 분들마다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티피카종 맛은 어떻다, 뭐 카투라종 맛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오바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맛에 대한 얘기는 최대한 좀 배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커피 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적어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